안녕하세요. 공공기관 10년차 플러스 1년차 현직 부장이 말한다의 현직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영상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경력직인 경우도 있지만 그 경력직이 아니라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 에 대해서 아마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보면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돈을 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돈을 쓰는 기관인데요.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돈을 쓰고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는데요. 오늘부터는 공공기관 업무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흐름으로 공공기관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2024년 1월 8일이에요. 1월 8일에 제가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콘텐츠로 삼으면 되겠더라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시즌성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1월에는 뭘 하고, 2월에는 뭘 하고, 3월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월별로 어떤 테마가 정해져 있고 그 공통 업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기관의 모든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 중심으로 시리즈물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공기관은 1월에 무엇을 하느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그 상위기관 제 공공기관에 속한 상위기관에게 이제 공문으로 제출하는 그 업무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1월 달에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차근차근 약 10분, 15분 분량으로 속성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 사업시행 계획서이고요. 1년 동안 지금 제가 연도는 다 이상하게 수정을 하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문서의 정보가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이름은 뭐 홍길동 시스템, 뭐 기관명은 우리 기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워딩을 조금 이상하게 웃기게 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변경시켰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라는 거는 이제 1년 동안 우리 사업 부서가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정으로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 적혀 있고 작성한 시점, 기간명 작성해 두시고 이 사업 계획서는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어디에나 있는 사업 계획, 그리고 우리 사업의 추진 목표와 과업 대비표 뒤에서 보시겠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무엇이 달라지느냐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부서가 딱 한두 개의 사업만 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여러 개의 사업, 업무별 추진 계획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추진 계획, 추진 내용이 있으면은 그 업무들의 추진 일정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 개요 부분 보시면은 크게는 목적, 추진 배경, 사업 목표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목적은 우리 사업을 왜 운영하는지, 우리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우리 홍길동 시스템을 통해서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길동 시스템을 운영한다 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 디지털 대전환 가속하니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 부서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뭔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하려고 한다, 그런 목적으로 썼고요. 추진 배경 부분에는 추진 배경에는 쉽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의 내용을 쓰시면 좋은데요. 추진 배경 부분에는 첫 번째는 우리 기관이 그리고 우리 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이 속한 분야의 그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연계 통합한다. 이게 이제 제가 속한 분야의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흐름을 썼고요. 우리 기관이 속한 그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추진 배경을 한 꼭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의 추진 배경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속한 환경,
변화, 환경 변화, 내부 변화, 외부 변화, 환경 변화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그 정보화 쪽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창작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환경 변화로 정부 취약계층이 발생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추진 배경을 이렇게 좀 정책 환경 변화와 그리고 내가 속한 사업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추진 배경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 목표는 너무 이렇게 막 그 디테일하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시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홍길동 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품질 수준을 제고한다. 그리고 홍길동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을 기반으로 선제적인 우리 기관 이름 넣고 차세대 뭐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할 것이다.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좀 쓰셔도 됩니다. 여기 사업 목표에는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업 목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우리 부서가 하는 사업을 1년 동안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홍길동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을 써서 그리고 우리 기관 이름, 정보 활용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다. 인건비는 여기에 없고 다른 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서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사업 계획서잖아요. 1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너무 작은데 2024년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업무. 크게 보면은 업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제가 속한 부서의 사업 영역은 크게는 7개의 분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7개의 분야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쪼개져요. 디테일하게 쪼개지는 이유는 각각의 건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목표치, 오류율은 0.01% 이하로 우리가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 방문자 수 같은 경우는 3천만 명을 방문하게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작년도의 목표는 뭐였는데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뭐였다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업 대비표라고 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 지표라고 써 있죠. 공공기관 입사 면접 다니시다 보면은 성과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KPI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성과 지표를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이렇게. 그리고 성과 지표라고 써있는 거는 대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KPI로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목표치가 있기는 하지만 성과 지표라고 써있진 않죠. 그거는 그냥 업무적으로 목표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 부서, 우리 사업단이 하는 모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쪼개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쓴 다음에 작년에 목표는 뭐였는데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달성했고 올해에는 목표치를 뭘로 하겠다. 그 중에 대표 성과 지표 KPI는 이거 두 개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사업 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과업 대비표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데요. 이 과업 대비표를 넣는 이유는 우리 기관이 속한 상위 기관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공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받아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뭐가 달라졌나요? 그리고 달라진 것들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지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의 사업 내용을 비교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유사해요. 공공기관이 무슨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했던 업무와 올해 업무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 그런 거는 여기 변경이라고 써줍니다. 변경이라고 써주고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그냥 콘텐츠 제작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 그런 것들은 다 변경이니까 변경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성과지표가 만약에 작년까지는 얘를 성과지표로 썼었어요. 방문자 수. 근데 올해부터는 얘를 성과지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경우에는 성과지표에 줄을 딱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과업 대비표라고 해서 작년과 올해의 사업 내용을 비교하고 달라진 부분에 볼드 처리하고 옆 부분에 달라진 게 뭐다 라고 써주는 게 과업 대비표. 과업 대비표가 이렇게 표로 들어갑니다. 사업수행 계획서에. 그러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우리 사업단이 하는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업무별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런 짜잘짜잘짜잘한 업무들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런 업무들이 구체적으로 1년 동안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쓰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업무별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추진 목표. 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기관 이름이고 우리 기관의 정보 품질 관리에는 추진 목표가 3개가 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은 이만큼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만큼 하겠다. 그리고 이 업무 관련된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내용을 여기다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별 상세 내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여기 업무별로 이렇게 큰 업무별로 나눴죠. 이 업무를 다시 세분화시켜서 나눴죠. 그래서 이 세분화된 업무를 언제 수행을 할 것인지를 옆에 일정을 쓰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까만색 쭉 돼 있어서 1년 내내 하는 업무라는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상반기의 하반기, 2분기네요. 2분기하고 4분기에 이거를 하겠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분기와 3분기에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 일정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대민 페이지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시스템 이름을 가dim 처리해놨는데 어떤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과제는 크게 나누면 이 정도가 있고 이 과제별로 작년에 실적은 이렇게 됐는데 올해 목표는 이만큼으로 잡겠다. 그래서 이 목표를 꼭 달성해 드리겠다. 그런 사업 계획서입니다. 밑에는 이 사업 내용들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과제들 있잖아요. 그 과제들 관련해서 자세하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주로 이렇게 수치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작년에는 84건을 했는데 24년에는 132건을 해서 좀 확대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것들 수치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7건을 만들겠다. 그리고 뭐는 14건, 뭐는 10건, 뭐는 12건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스템 개선 활동을 추진할 건데 총 2회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추진 일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요조사 2월, 3월, 6월에 하겠다. 이것들은 1년 내내 하겠다. 만족도 조사는 연말쯤에 하겠다. 이렇게 일정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세한 붙임 자료들이고요. 다른 부분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의 꼭지별로, 파트별로 자세한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붙임 파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 2024년도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표가 돌아갑니다. 업무별 추진 일정이라고 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업무 쭉 쓰시고 크게는 7가지이지만 작게 나누면은 짜잘짜잘하게 굉장히 많죠. 한 수십 개 되죠. 이 수십 개들을 언제 할 것인지 이렇게 일정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요거를 출력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저희를 지적듯이 잡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수요조사 2월하고 3월에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관의 상위 기관의 저 담당 공무원이 이제 1월달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2월달에 우리 수요조사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비 어떻게 됐어요? 계획안 좀 줘보세요. 이런 거. 그 공무원 선생님들은 요거를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고 일정을 점검을 하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한다. 여기 보시면은 서포터스 운영이 6월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5월달부터 한 달 뒤에 서포터스 할 건데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도와줄 건 없느냐,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아름다운 얘기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요 정도 들어갑니다. 인력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사업단에 배정된 정원, 이 정원이라는 것은 그 기재부에서 배정해준 정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인원, 현원은 기재부에서 배정해준 인원은 그거고, 현재 우리가 진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저희 사업단은 21명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 중에 기획 홍보하는 사람 6명, 정책 활용 3명, 고객 상담은 4명이 한다. 이렇게 정원 배정 받은 걸 쓰고, 그거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몇 명씩 배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로 넣어주는 것으로 문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붙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기관명 넣고, 우리 시스템, 우리 사업단이 하는 시스템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산서예요. 그 공공기관 예산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수용도에서 각각 이런 항목들에 얼마를 쓸 건지, 몇 번을 할 건지, 단가가 얼마인지, 이 단가로 몇 번, 몇 회, 몇 개를 할 건지, 그리고 총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예산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사업계획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저희는 이제 한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사실은 눈 감고 발로도 쓸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익숙해졌지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업수행계획서를 달아봤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1월에 12월부터 1월에 이런 사업수행계획서를 모든 부서가 사업수행계획서였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